자, 안녕하세요.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망설이고 어제 하루 동안 고민했는데요. 결국은 말씀드리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HLB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현재가 62,500원, 6% 정도 하락. 자, 화면 보시는 화면은 지금 차트, 월봉 차트고요. 보시다시피 2019년 6월 달에 2만원 찍었던 그 문제의 임상 결과라고 하기도 그렇고 임상 결과가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회사 측에서는 임상 결과가 아니라고 하고 공식적으로는 임상 결과가 맞는 거고 그 소식이 나왔던 2019년 6월 달에 주가가 2만 원을 찍었다가 7, 8, 9월 달에 갑자기 논문 발표가 있으면서 전혀 반대되는 내용으로 주가가 폭등을 했죠. 그 다음에 뭐 조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한 8만 원 정도 유지하다가 어제부터 다시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는 급전직하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공시 혐의 HLB인데요. 리보세라닙의 운명은. 자, 저도 뭐 이 HLB라는 회사를 깊게 알고 있는 회사가 아니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주변 환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 보니까 좀 뜨악한 회사더군요. 자, 글로벌 3상을 마무리하고 품목 허가 단계에 들어갔던 HLB, 리보세라밉이 품절 등과 같은 운명에 놓여졌다는 기사고요. 임상 3살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위 공시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자, 분명히 FDA 임상 3살 결과를 발표했대요. 근데 회사의 해명은 그거는 그냥 사전 인터뷰고 임상 결과가 아니래요. 이게 뭔 말인가요? 어쨌든 기사 내용은 결과적으로 FDA에서는 뭐 아직까지도 판매 승인이 나지 않았으니까 부정적인 건 맞는 거고요.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판권이나 이 리보세라닙의 원천 관련해서 복잡한 이력이 있고 결과적으로 뭐 중국에서는 판매도 하고 있는 약이다. 그리고 뭐 HLB는 계속 팔 거다. 이 얘기입니다. 뭐 일견 나름대로는 자기들 주장을 한 거지만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코롱의 티슈진 사태에서 보시다시피 티슈진도 분명히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판매를 했죠. 근데 식약처 허가 내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 진통제로 허가를 받아서 팔았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 1,000만 원 가까운 가격이었거든요. 거의 몇백만 원짜리를 진통제로 허가를 내서 치료제라고 팔았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알고 있기론 그렇게 알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다른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써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론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로 약을 만들었는데 식약처에서는 진통제 효과로 허가가 났고 팔렸고 1,000만 원 가까운 약이 팔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회사 자체가 티슈진이라는 회사 자체가 날아갈 판이죠. 자, 얘네들이 하고 있는 얘기도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얘네들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FDA 품목허가 추진하고 다른 적응증에도 계속 임상시험 진행해서 팔아먹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불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놨던
찾아 놓았던 기사를 볼 거고요. 이 기사입니다. 한국경제 기사고요. 금감원 신약 임상결과 뒤집어 vs HLB는 허위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또 터진 K바이오 허위 공시 논란. 자, 분명히 FDA에서는 사실상 실패로 간주. 근데 이거를 HLB는 문제 없다는 거죠. 조금 전에 봤던 기사에서 뭐 얀센이라는 회사도 뭐 FDA에서는 부정적인 결과가 있었고 통계학적으로도 크게 수치적으로 증명된 게 없었지만 승인이 됐고 판매가 된 이력이 있다. 문제는 HLB는 얀센이 아니라는 거죠. 얀센은 어떤 회사입니까? 어마어마한 회사죠. 그리고 뭐 수평적으로 얀센이 그랬으니까 얀센이 만들었던 약이 그랬으니까 우리 HLB 약도 인정해줘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놓고 야 쟤네들도 거짓말 했는데 지금 괜찮게 팔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인정해줘. 이거는 말이 안 돼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한번 짚어볼게요. HLB가 FDA 의견을 숨겼다. 이건 아니에요. 분명히 숨기지 않고 2019년 6월 달에 그대로 공시를 했어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2019년 6월에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체 생존 기간이라는 데이터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걸 분명히 밝혔죠. 이래서 주가는 2만 원을 찍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3개월 뒤에 다시 이 FDA 결과인 전체 생존 기간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라 말을 바꿔서 무진행 생존 기간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다시 유럽 종합학회에 뭐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이게 다시 19만 원 수준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진행 생존 기간과 앞에서 실패가 난 이 전체 생존 기간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전체 생존 기간은 글자 그대로 그냥 암 환자가 죽을 때까지 치료가 끝날 때까지의 데이터 이게 전체 생존 기간의 데이터로서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다른 약과 비교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는 거. 그냥 글자로 알파이자 오메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없애버리고 무진행 생존 기간. 무진행 생존 기간이란 건 뭐냐면은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기간. 그러니까 이 약을 먹고 나서 그렇게 암이 뭐 이렇게 전이되지 않고 발전되지 않고 그냥 동결되어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엄청난 데이터도 아니고 임상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회사 측에서는 전체 생존 기간에 대한 데이터는 빼버리고 뭔가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는 그 무진행 생존 기간에 대한 데이터만 부각시켜가지고 유럽 학회에다가 공시를 하고 주가를 띄웠다는. 그러니까 정반대 3개월 만에 이 똑같은 약에 대한 판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개를 동시에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한테 공시한 게 아니라 6월 달에 공시한 거는 살짝 잊혀지게끔 만들고 9월 달에는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주가가 빵 떴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언급한 것처럼 뭐 코롱 생명과학의 인보사 관련된 내용처럼 이제 와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이 기사 한번 상세하게 읽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생각하신다면은 HLB는 이거는 신뢰를 회복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될 시점인 거고요. 이 HLB 때문에 지금 다른 바이오도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죠. 뭐 이게 전혀 뜬금없다라고 판단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박셀바이오 잠깐 볼까요? 박셀바이오는 투자자분들이, 저는 거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탄탄한 회사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는 회사였는데, 자, 오늘 11%가 빠졌어요. 어제도 7%가 빠졌고 도합 18%가 빠진 거죠.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회사에서만 주장하는 내용은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증명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박셀바이오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기술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회사에서 근거하는 내용으로 약이 만들어질 거고 치료제가 개발될 거고 실적이 나오고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HLB는 박셀바이오만한 기술력이 없고 박셀바이오만한 공신력이 없어갖고 지금 이 꼴을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제 나름대로 HLB 사장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했지만 그냥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6월달에 한 얘기와 9월달에 한 얘기가 전혀 틀린데, 그거를 이제 와서 금감원이 됐든 뭐 사정 당국이 됐든 이 분위기 차원의 얘기가 빡 나오니까 이제 와서 변명하고 있는 거죠. 애초에 2019년 6월달 얘기와 2019년 9월달 얘기가 다르다면은 이게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르고 주가 변동성이 왜 이렇게 심하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미리 회사 측에서 미리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제 와서 얘기한다는 거죠. 물론 박셀바이오가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바이오 회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약점이나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현재 상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을 힘들게 찾고 힘들게 밝히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바이오 벤처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고 힘든 시간을 겪어야 된다는 거. 그게 아니라면 이 박셀바이오의 이런 주가 흐름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박셀바이오가 거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강력하게 존버를 주장하시는 박셀바이오 주주분들은 그게 아니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틀 사이에 거의 20% 가까운 주가가 밀렸고요. 제가 이 박셀바이오 주식 처음 언급해드린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그때 20만원 언저리의 주가가 지금은 10만원입니다. 자,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고 HLB도 박셀바이오도 한번 냉정하게 투자자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제 말이 안티다, 뭐 공매도다, 너 이 종목에 물렸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냉정하게 판단해 볼 시간이 온 건 사실입니다. HLB든 박셀바이오든 냉정하게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판단을 해보시고, 신규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저점이구나. 절대 지금 저점 아닙니다. HLB도 마찬가지고요. HLB가 다시 2만원 안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제가 박셀바이오 5만원에서 안 산다고 했잖아요. 절대 지금 저점 아니기 때문에 신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HLB 사태에 관련해서 흔들리고 있는 바이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모두 현명한 판단, 신중한 투자로 수익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은 제가 꾸준하게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의견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투자 원칙이나 투자 기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린이 영상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모두 반가웠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뿌잉뿌잉.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